저희 그 유닛 15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그 위키백과에서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저장하는 거랑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 기초, 그리고 마지막은 판다스로 확인해가지고 판다스를 활용해서 인구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그 중간에 데이터 프레임 기초는 저희가 이전에 많이 배워가지고 좀 아실 내용이라고 그 생각해서 저희가 첫 순서로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됐고, 그 페이지 260쪽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데이터 프레임 기초는 먼저 그 인덱스 형성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엑셀로 저장하기까지 내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 인덱스를 날짜 형태로 만들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데이트 레인지 함수인데, 이 함수는 그 시작 일자랑 끝 일자를 변수로 놓고,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엑셀 보시면 날짜를 입력하면은 그 하나를 입력하고 쭉 드래그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그 나오게 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작 일자 1월 1일부터 끝 일자를 1월 5일, 오늘 날짜로 설정하면 1월 1일부터 쭉 나오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그 매개 변수 피어리어드를 넣으면 그 이 숫자만큼 여기 그 1월 1일부터 1월 5일을 이 숫자만큼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이 예시는 1월 1일부터 1월 5일을 6개로 나눠준다는 거고, 교재는 교재대로 코드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고, 여기서 잠시만, 제가 잘못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거 모듈을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를 형성할 건데,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 레인지 함수로 2000년 1월 1일부터 여기는 끝 일자를 안 써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시작 일자부터 알아서 8개를 만들어 준다는 거고, 그래서 프린트 인덱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8일까지 8개가 인덱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요. 우선 8행 3열로 만들 거라서 이거를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함수가 그 넘파이의 랜덤 함수 중에서도 랜드 함수를 갖고 올 거예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그 여기 괄호 안에 있는 행과 열 모양의 배열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균일 분포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채워주는 함수인데, 이렇게 저희가 8행 3열로 만들 거라서 8하고 3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여기 위에 날짜 인덱스를 채워줄 거고요. 컬럼은 리스트에 A, B, C 이렇게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부터 인덱스 이렇게 잘 나왔고, 네, 이런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넘파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그 전에 그 만약에 열 하나만 보고 싶으면 그 괄호를 써가지고 특정 열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1차원 배열의 그 시리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다스도 넘파이처럼 그 마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특정 열을 갖고 오고 그 0.4보다 큰 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불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큰 게 true로 해서 어떤 게 이거 큰 값인지만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다 적용하고 싶으면은 그 df로 묶어주면,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네,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묶어주면은
여기서 저희가 조건을 b가 0.4보다 큰 것만 지정을 해줬으니까 b의 값이 0.4보다 큰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행과 네. 행과 열을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마지막에 대문자로 t만 입력해 주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게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64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64쪽은 저희가 그 엑시스에 관한 내용인데 축을 정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행방향 축을 기준으로 한 연산인데 여기서 먼저 df를 확인할게요. df가 있으면은 a열 값을 b열 값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이제 d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저희가 한 개의 열과 한 개의 열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산술 연산으로도 계산하는 게 가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코드를 쳐주시면 D가 자세히 이렇게 잘 생성이 되고요. 다음으로 265쪽을 보면은 행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행들의 합을 여기 2로 만들 거예요. 이 열을 하나 만들 건데 코드를 먼저 보면 이때는 이제 열 전체를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그 라이브러리에 함수를 써줄 거고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계산해주고 엑시스 1을 해주면은 저희가 그 열 방향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계산을 해줄 거고 그다음 df 헤드를 하면은 그 처음 다섯 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값을 다 더한 값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이제 전체 데이터 연산을 할 건데요. 네, 이 부분이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먼저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체 열을 계산하는 거라서 함수를 써줄 거고, 이거는 위에 계산하고 달리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A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 데이터를 A열로 빼줄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엑시스를 0으로 그 기준으로 하면은 엑시스를 0으로 정하면은 계산이 아래로 돼 있는 걸 저희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 0으로 하면 아래로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이게 잘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랑 그 시리즈랑 계산을 하게 되면 엑시스 개념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를 계산할 때는 이게 엑시스가 0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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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끼리 계산이 되고 만약에 엑시스가 1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가 저희가 딱 그 시리즈 형태로 나왔으니까 이게 시리즈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다가 계산하는 거라서 그 여기 A의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여기 B도 원래 기존 B의 값에서 A를 빼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혹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셨나요?
네, 네. 그러면 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네, 다음 걸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시리즈 형태의 특정 열을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이거는 그 나눠주는 함수입니다. 그 이거는 빼주는 함수고요. 서브는 빼주는 함수고 이거 div는 나눠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거 C 형태 그 C열로 다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건 먼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렇게 엑시스를 0으로 했으니까 C로 이렇게 행끼리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엑셀로 저장하려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 to CSV 하고 여기에다가 그 저장할 이름 써주면은 알아서 그 저장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 5개만 본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여기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진 게 264쪽에 그 행방향 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방향 축으로 기준을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아래로 계산이 되는 건데 그 여기서 예시를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이거는 강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따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끝나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발표 마치고 다음 분이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위키백과 기준으로 하계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받은 국가 순서로 정렬하고 이제 그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게 미션입니다. 우선 새로 이렇게 펴주시고요. 저희 우선은 판다스랑 넘파이를 불러올게요. 임포트 판다스, 넘파이 불러오셨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위키백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올림픽 메달 집계 검색해주시고 검색해주시면 여기 아래로 쭉 내려오면 위키백과가 있어요. 여기 간혹 가다가 보면 나무 위키가 있는데 나무 위키가 아니라 위키백과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혹시 몰라서 여기 옮겨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으로 되어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게 하계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받은 국가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 이 홈페이지는 HTML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HTML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하신 후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 판다스에 리드 HTML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운표 안에 이 아까 복사한 이 주소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되게 많아요. 마지막 끝까지 내려보시면 이상한 말들이 써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원래 이게 어떻게 생겼었는지 다시 찾아보면 여기 처음에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표가 있어요. 그리고 쭈르륵 내려다 보면은 끝이 없죠. 두 번째 표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가 나와요. 그리고 쭈르륵 내리다 보면은 뭐 독일이랑 러시아, 소련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린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에 금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면은 인덱스도 없고 컬럼 명도 없죠. 그래서 이거 인덱스랑 헤더랑 인덱스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아까 불러온 거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헤더는 0, 그리고 인덱스 컬럼은 0으로 주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이 부분 국가 코드 하기 참가 횟수 여기를 헤더로 주고 여기 앞에 있는 012 이거 대신에 국가 코드를 인덱스로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지고 왔으면 이제 하계 올림픽만 추출을 해야 돼요. 하계 올림픽만 추출을 하기 위해서 DF0을 가지고 올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있던 표가 우리가 원하던 표였잖아요. 그 첫 번째 있는 거면은 여기 데이터로 봤을 때는 0번째니까 0을 가지고 올게요. 근데 이게 책에 보면은 DF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을 가지고 오면 그 아까 봤던 것처럼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운동이 하나도 안 나오고 참가 횟수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DF0으로 가지고 왔을 때 먼저 보시면 하계 참가 횟수 그리고 동계 참가 횟수 잘 예쁘게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하계 올림픽만 또 추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계는 여기 0번째부터 개까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0부터 5까지 가지고 올 거예요. 0부터 4까지니까 여기로 넣을 때는 아일럭으로 넣을 때는 0부터 5까지. 그래서 행은 전부 다 가지고 오셔서 썸머로 받아올 거예요. 받아오시면 예쁘게 받아줬는데 또 컬럼명이 마음에 안 들죠. 컬럼명을 그래서 바꿔줄게요. 처음에 하계 참가 횟수부터 금, 은, 동, 개까지 받아왔어요. 자, 여기까지 하계 올림픽 메달을 딴 국가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금메달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솔트 밸류스가 있었죠. 솔트 밸류스를 금메달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했어요. 금메달이 많이 있을수록 높은 순서니까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딸수록 더 높은 순위가 되는 거여서 어센딩은 false로 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불러왔으니 엑셀 파일로 저장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to excel에서 하계 올림픽 메달 .xlsx로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고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저의 다음 분이 맡은 파트는 데이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닛 7에서 썼던 인구 데이터를 갖고 원하는 동네 인구 구조와 비슷한 지역의 역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 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동네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PD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자,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표를 보면 거슬린 게 있잖아요. 행정구역이랑 이거 헤더랑 콜럼도 0,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거슬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고 나면 이제 행의 이름은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되고 나이가 콜럼의 이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콜럼 중에 몇 개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총인구수랑 연령별 인구수. 이걸 지워버려야 우리가 원하는 비슷한 지역의 인구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울 거고 또 그냥 비슷한 인구 구조가 비슷한 지역을 보려면 그냥 돌려버리면 그냥 비율로 안 바꾸고 돌려버리면 그냥 큰 인구 사이즈가 비슷한 곳을 찾는 결과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구 구조를 나눠서 비율로 바꿔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총 인구 구조를 지우고 총 연령 연령 구간 인구수를 지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지역의 이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강사님께서 했던 것처럼 인풋을 사용해서 이름을 구해올 거예요. 원하는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서 나타내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책에서 나왔던 대로 신도림동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구 구성 비율이. 이제 이걸 갖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 되나? 이거는 보면 그냥 표로 만들었더니 영세 기준, 즉 컬럼 기준으로 표가 나와서 아무것도 안 나온 표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콜럼이랑 로우를 스위치해 줄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대문자 T 넣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걸 써서 바꾸면 T를 여기에 넣어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제가 원했던 신도림동의 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지원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신도림동의 인구 구조를 저희가 이제 받아왔는데, 신도림동과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한 지역을 이제 찾아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하다는 것은 인구 비율의 차이가 최소값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신도림동의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비율의 차이가 최소값인 거를 구하기 위해서 신도림동 데이터를 이제 전체 데이터에 다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DF 신도림동 데이터를 행으로 가져와서 빼준다는 말이고요. 이거를 열방향 계산, 에시스 1을 써서 열방향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음수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음수값을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제곱을 해주기 위해서 파워 함수를 써서 음수값을 보정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총 인구 비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연령을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열을 합쳐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에시스 1을 써서 모든 열을 다 더해준다는 이 코드를 짜서 Z 변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하다는 것은 인구 비율의 차이가 가장 작다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장 상단으로 해서 정렬해 주게 되면은 이 Z를 솔트 밸류로 해서 이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솔트 밸류의 디폴트 값이 ascending true, 즉 오름 차순 정렬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아도 오름 차순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신도림동과 가장 비슷한 지역을 5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신도림동을 포함해서 5개를 뽑게 됩니다. 저는 아까 총 인구 비율을 더해준 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거를 정렬하게 되면은 신도림동을 포함해서 총 5개 행정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신도림동 그래프와 비슷한 그래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서 음수 보정을 저희가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음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인구 비율 차이를
제곱하지 않고 음수 보정을 하지 않고 총인구 비율을 구했을 때 이렇게 같은 음수 값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또 그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서 봤을 때 아까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거를 다시 시각화해 보면은 신도림동과는 전혀 다른 그래프가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 지역이 비슷한 인구 비율을 가졌다는 뜻이면은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래프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